자, 건드리 박사의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 2단계 망가진 몸 되살리기 제8장입니다. 당신이 탄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낼 것인가? 소용이 없는 일이다. 물을 퍼내기 전에 구멍을 찾아 메워야 한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다. 진행을 둔화시키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문제를 바로잡아야 신체가 치유를 시작한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완벽히 건강한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6주, 최소 6주간의 보수 과정을 시작할 시간이다. 1단계에서 장 내벽에 끊임없이 구멍을 만드는 렉틴이 가득한 식품 섭취를 중단했다. 3일간의 정화를 마쳤다면 이미 그러한 식품을 배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정화 기간 동안 숨어 있다가 빠져나오기 시작한 좋은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나쁜 박테리아들이 먹고 번성하는 식품과 치유를 방해하는 제품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계속해서 굶주리게 만들 것이다.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박테리아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네요. 자, 첫 2주가 가장 힘들 것이다. 14일 보름이네요. 첫 2주가 가장 힘들 것이다. 소위 몸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병들게 만드는 엄청나게 많은 식품을 제거할 테니 말이다. 기운이 없고 두통과 짜증이 생기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등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호전 반응이죠. 하지만 기억하라. 2주 후면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최소한 6주 동안 그대로 과정을 밟아 나가면 이후에는 습관이 되어 저절로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따라야 할 식품 목록은 길지 않다. 2주 동안 당신은 허용 목록의 식품만을 먹고 금지 목록의 식품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2단계 레시피는 331에서 361페이지에 2단계 식단은 294에서 299페이지에 있다. 마찬가지로 비건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변형 버전이 있다. 다음 목록을 복사해서 어디든 가지고 다니라. 슈퍼마켓과 음식점에 가져가고 직장에도 하나 보관하도록 하라. 목록을 자주 참고하다 보면 이를 따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허용식품 목록을 봅시다. 기름, 해조류,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들기름, 올리브 오일, 마카다미 오일, 아보카도 오일, 호두기름, 붉은 야자 오일, 쌀겨 기름, 참기름, 맛을 낸 대구 간유. 해조류는 스라이브의 제품을 추천한다. 감미료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이눌린, 나은가, 르한거, 저스트라이크 슈거, 약혼, 자일리터. 스테비아는 스위트리프, 르한거는 넌레스, 에리스톨은 스위스의 제품을 추천한다. 저스트라이크 슈거는 치커리 뿌리로 만든 것만 허용된다. 견과류와 씨앗류, 하루 2분의 1컵 브라질 너트와 잣은 제한적으로.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코코넛, 헤이즐넛, 브라질 너트, 아마씨, 대마 단백질 파우더, 호두, 피칸, 코코넛 밀크, 크림, 밤, 잣, 대마씨, 질경이씨.
올리브 모두,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 72% 이상, 식초 무가당이면 모두 허브와 양념, 칠리 페퍼, 프레이크를 제외한 모두, 에너지바, 퀘스트바, 휴먼푸드바, 엿바, 어댑트바. 퀘스트바는 레몬 크림 파이, 바나나 너트, 딸기, 치즈케이크, 계피롤, 더블 초콜릿 청크만 허용되고, 엿바는 초콜릿 민트, 초코킵 쿠키 등등. 이렇게 가루는 코코넛, 헤이즐넛, 밤, 그린 바나나, 타이거너트, 에로루트, 아몬드, 참깨, 카사바, 고구마, 포도씨.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이 없는 코코넛 밀크 빙과류, 산양류 아이스크림. 자, 면은 파스타 슬림, 다시마 누들, 미라클 라이스, 시라타키 누들, 한국 고구마 누들. 참 어렵네요. 유제품은 치즈 30g 혹은 요구르트 110g 하루에, 파르미자노 레자노, 버팔로 버터, 프랑스 이탈리아 버터, 기버터 이런 거. 어쨌든 이 좋은 천연의 것을 통해서, 자, 산양 요구르트, 산양 유치즈, 산양에서 나온 것들, 코코넛 요구르트, 스위스 치즈, 유청 단백질 분말, 유기농 헤비크림, 유기농 크림, 치즈, 산양유, 버터, 양치즈와 요구르트, 프랑스 이탈리아 치즈, 버팔로 모짜렐라, 카제인 A2 우유, 유기농 사워 크림. 자, 주류는 레드와인, 증류주, 생선은 화이트피시, 알래스카 넙치, 연어, 새우, 랍스터, 오징어, 굴, 정어리, 민물농어, 통조림, 참치, 하와이안 피시, 게, 가리비, 조개, 홍합, 엔초비. 하와이안 피시, 통조림, 참치가 들어갔네요. 참치. 과일,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과일을 제한적으로, 모든 다른 과일은 제한적으로 하고, 아보카도, 라즈베리, 딸기, 배, 키위, 감귤류, 복숭아, 설구, 대추, 블루베리, 체리, 석류, 사과, 천도복숭아, 자두, 무화과, 채소, 십자가, 브로콜리, 콜리, 양배추, 근대, 물냉이, 콜라비, 라디치오, 사우어크라우트, 무가공, 방울양배추, 청경채, 배추, 루꼴라, 콜라드, 케일, 김치. 일반적으로 채소 종류 거의 많이 들어가네요. 기타 채소는 노팔, 선인장, 양파, 쪽파, 치커리, 캐럿 그린, 비트, 무, 하트 오브 팜, 오크라, 버섯, 샐러리, 파, 봄 양파, 당근, 아티초코, 레디시, 아스파라거스 등등 거의 다 들어가네요. 자, 잎채소는 로메인, 상추, 시금치, 민들레 잎, 회향, 게자 잎, 파슬리, 민트, 들깨, 적색, 녹색 잎 상추, 버터 상추, 바질, 새비름, 조류, 새비름도 들어가고, 해초는 또 들어가고, 정성 정분, 이런 것들이 시리얼. 자, 정성 정분, 그린 바나나가 있고, 고구마, 얌, 자, 이렇게 샐러리악, 감, 타로 뿌리, 자, 기장, 그린 파파야, 순무, 그린 망고, 사탕수수 등등. 이렇게 타조, 금, 오리, 거의, 내조, 메스라기, 자, 고기 종류, 들소 등등. 식물성 고기, 이렇게. 금지식품은 이렇게 파스타, 정제 전분 식품. 자,
금지식품입니다. 감자칩, 그러니까 빵, 뭐 이런 것들, 우유, 곡물 종류, 쿠키, 설탕 들어간 거, 가공 이런 것들. 자, 채소 중에서 완두콩, 땅콩 종류, 토콩 종류, 이런 종류들 금기한다. 청대콩도 그렇구나. 자, 압력솥에 적절히 조리해야 하는가? 견과류와 씨앗, 호박, 치아, 해바라기. 이렇군. 과일은 일부는 채소라고 불리는데 뭐 오이 이런 것들, 늙은 호박, 멜론, 토마토, 호박, 가지, 피망, 고지베리. 이 금기식품들이네요. 남부 유럽 이외에 자란 소유제품. 남부 유럽 이외에는 카제인 A1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발화곡물, 밀 이런 종류, 발화곡물, 귀리, 호밀, 보리, 가시, 메밀, 옥수수 등등 밀싹, 밀, 보리싹 이런 것들은 현미도 빼야 될 일이군요. 기름 종류는 콩, 옥수수, 면화, 해바라기, 카놀라, 포도씨유도 빠지네. 깡땅콩, 홍화씨 부분, 포도씨유가 다른 거와 다 합쳐서 뽑아내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노란 안 된다는 뜻이다. 최소한 1000년 전 인간은 금지 목록의 식품을 먹지 않았다. 자, 노 먹지 마라. 노 이렇게. 간이 곡물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전까지 곡물, 유사 곡물, 콩은 우리 조상의 식단에 없었다. 진화의 관점에서 만난 적도 없고 다루어 본 적도 없는 렉틴에 대해 1000년 만에 파악해 면역학적 내성을 기르기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대적인 씨앗들은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식품이나 식품과는 완전히 다르다. 당신이 먹게 될 고대 식품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이로운 식물과 그 잎에 든 렉틴, 폴리페놀은 오랫동안 인간의 식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면역 체계와 장내 미생물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왔다. 다시 한번 묻는다. 인류가 100만 년 이상 다루어 왔고 서로 공생관계를 발달시켜 온 식물을 신뢰하겠는가? 아니면 불과 몇천 년 전에 처음 만난 식물을 신뢰하겠는가?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먹고도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카지노가 손님이 이기기를 바란다고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군요. 흰 것은 옳다. 모든 문화는 그 구성원을 병들게 했던 렉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000년 동안 인류는 빵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렉틴, 특히 WGA의 대다수는 빵을 갈색으로 만드는 겨에 들어있다. 대부분의 문화는 겨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 문화권의 주식인 쌀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쌀을 지배하기 시작한 8000년 전부터 껍질을 제거하고 흰 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무엇일까? 껍질에는 렉틴이 들어있다. 그러나 최근 통곡물의 영양을 섭취하라는 불길한 조언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 통곡물은 곡식이 식단에 들어온 이래 조상들이 필사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이려고 애썼던 것이다. 통곡물 바게트, 크루상, 파스타, 소바누들, 터무니없는 소리다. 그들은 독이다. 이 생각이 완전히 바꿔야 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참 충격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까지 먹어왔던 것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물을 선호하고 현미를 선호하고 또 보리빵도 그렇게 껍질채로 만든 것들을 선호해왔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렉틴의 왕 콩이다. 콩은 이게 렉틴의 왕 콩이 영양이 많다고 콩에 대한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죠. 렉틴의 왕 콩, 완두, 대두, 렌틸콩도 비교적 최근에 인간의 식단에 추가된 농작물이다. 콩 한 알은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식품보다 많은 렉틴이 들어있어 그 영양이 엄청나다. 날 검정콩 5알이 5분 안에 혈액을 엉기게 만들 수 있다. 이 건강을 위해서 검정콩 생콩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무섭군요. 아주까리는 아프리카가 원산지이지만 현재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번성하고 있다. 이 식물의 씨 피마자 씨에서 발견되는 렉틴인 리신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렉틴이다. 이 피마자 씨에서 나온 리신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리신 분자 몇 개가 몇 분 안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렇다 보니 간첩 활동 도구로 쓰인다. 기억하라. 식물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위험하다. 콩의 화학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가? 식중독은 학교나 회사 식당 이런 무서운 피마자. 이래서 조리하지 않은 콩을 제공했을 때 대량으로 식중독이 발생한다. 질병통제본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20%는 조리되지 않은 콩에 드는 렉틴이 유발한 것이다. 통조림 콩을 먹는 것도 혈압을 높일 수 있다. 캔 내막에 있는 BPA와 콩에 함유된 렉틴 때문이다. 통조림 콩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두부와 에다마메, 청대콩, 발효되지 않은 콩 제품도 마찬가지다. 그럼 발효된 콩은 유익할 수 있다라는. 그러면 청국장 같은 것은 발효된 콩이니까 여기서 제외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유제품의 딜레마. 현대인에게 건강식품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것이 동물의 저지다.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우유가 점액 생성, 우유 알레르기 반응으로 콧물이 증가하는 상황을 촉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렉틴 유사 카제인 A1 단백질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산장과 양은 이러한 돌연 변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의 젖과 유제품이 허용된다. 단 이들 모두가 암, 심장질환과 연관된 당분자 N-글리콜 유라민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네요. 그러나 모두가 암, 심장질환과 연관된 당분자는 갖고 있다. A1도 마찬가지로 글리콜 유라민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물성 A1도 그렇게 되는군요. A1이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고 A2를 말한 것이 아니니까. 신세계의 렉틴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이 어떻게 유럽, 아프리카, 극동 신세계 식물의 도입으로 이어졌는지 앞서 논의했다. 팔레오 다이어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기 전까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 이들 식물과 거기에 함유된 렉틴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곡물이 유해하다고 매도하면서도 가지와 호박 종류를 비롯한 아메리카산 식물과 땅콩, 캐슈너트, 해바라기 씨, 치아씨, 호박씨는
사랑해 마지 않는다. 이렇게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가지 속 식물 안의 렉틴에는 신경독인 솔란이 들어있다. 또한 모든 신세계의 식물에는 인류가 500년 이상 먹어보지 않은 문제성 렉틴이 함유되어 있다. 구석기 다이어트의 저자인 로렌 코데인에 따르면 사람이 치아씨에 든 오메가3 지방산을 흡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여러 연구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입증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 연구자들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치아씨를 먹은 연구 대상자들의 염증 지표는 예측한 대로 저하된 것이 아니라 약간 상승했다. 치아씨에서 오메가3 지방산을 얼마간 얻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렉틴 함유물의 피해가 그 모든 혜택을 능가한다. 치아씨의 좋은 것보다도 해가 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94%는 땅콩이 위험할 수 있다. 아메리카 원산지인 땅콩은 견과류가 아닌 콩가 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땅콩에는 치명적인 렉틴이 가득하다. 인간의 94%는 땅콩의 렉틴에 대해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 항체가 렉틴과 결합하면 인체에 위험할 수가 있다. 땅콩 기름에 든 렉틴은 우리와 같은 영장류인 붉은 털 원숭이를 비롯한 실험 동물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한다. 하지만 땅콩 기름에서 렉틴을 빼면 죽상동맥경화증은 일어나지 않는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인간에게 땅콩을 먹이고 장운동의 결과물을 쥐에게 먹이면 쥐의 결장에는 전암성 손상이 나타난다. 캐슈너트도 견과류가 아니다. 본래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발견된 캐슈너트는 과일과는 별개로 열린다. 캐슈너트가 가장 강력한 렉틴 때문에 아마존 사람들은 이 너트를 던져버리고 과일만 먹었다. 캐슈너트를 감싸고 있는 껍질은 작업자들이 반드시 보호용 장갑을 끼워야 할 정도로 자극적이다. 피부과 문헌에서는 캐슈너트 버터나 캐슈너트를 섭취한 후 발진이 생겼다는 수많은 보고를 접할 수 있다. 사실 캐슈는 덩굴 온나무와 동일한 식물 쪽이다. 내 임상 경험에 따르면 캐슈는 염증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특히 심했다.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